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이게 찌라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요 부분, 이게 항공기죠. 항공기 뭐 트레이더, 플라이트 트레이더라고, 트레이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펠로시 항공기다. 펠로시 항공기인데 뭐 지금 움직임 좀 좌표 찍어가지고 추적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게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항공 관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요 항공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첫 번째는 그게 문제이긴 해요. 진짜냐 아니냐, 이게 진짜 펠로시 항공기냐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거냐. 근데 이게 좀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 보이는 게 미국 국기죠. 컨츄리 해가지고 미국 항공기라고 나와 있고, 플러스로 요거 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뭐 펠로시가 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이동 해왔던 요 보라색 선이 경로인데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요쪽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이 태평양 요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지, 여기는 어디야? 그래서 유항공기가 이렇게 좀 태평양 쪽으로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쭉 가다가 요쯤 이제 뭐 필리핀 C라고 써있는 뭐 이런 식으로 경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항공기가 맞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쭉 올라와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좀 아시아 마무리를 짓냐, 올라가다가 대만으로 들리냐.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을 좀 이 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게, 일단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온 일정 중에 중간이 비어 있어요.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일 혹은 오늘 밤 아니면 내일, 3일이죠. 뭐 오늘 밤에 도착을 하든 내일 가든 해가지고 대만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일 뭐 한국,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순방을 좀 마무리, 이런 식으로 했다. 일정에 중간이 지금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초에 방문을 안 할 거였다면 진짜 중국,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중국이랑 미국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단 먼저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니네 여기 오지 마라. 들어오면은 우리 막 지금 무력 시위하고 막 오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한테 미국 측이 그래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져줄게 라고 할 거면은 굳이 중국이 저렇게 발작할 거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대만 방문 안 할 거야 하고 언질 한 번만 해줘도 중국 입장에서는 오 그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좀 진정할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것도 있겠죠. 정치가 정말 복잡한 게 이거 한번 굽히면은 중국 측한테 굽히면은 중국이 계속 얕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측에서. 그래서 뭐 요거는 어차피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알력 다툼, 자존심 싸움, 그리고 그 자존심 싸움에서 미국이 애초에 대만을 안 들릴 거였다면은 그냥 중국한테 져줄 거였다면은 그냥 우리 들리지 않겠다 이번에 그렇게 깔끔하게 딱 했으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점, 일정이 중간이 비어 있고 안 갈 거면 안 가겠다 말 한마디면은 중국에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얕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화해를 이렇게 무드를 조성하면은 중국에서도 그래 안 와? 그러면 우리도 좀 좋게 지내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 안 갈 거면 안 가겠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런 거에서 전 그것도 있습니다. 대선 바이든 중간선거 11월이죠. 그래서 11월 전에 지금 뭐 마리아나부터 해가지고 저 481조 인플레 뭐 그거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런 투자 법안들,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대만에 가서, 아니, 자신이 가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대만 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필하고 왔다.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고 왔다. 그런 식으로 했다 좀 언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했다 좀, 물론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이걸 방문한다고 해서 중국이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뭐 무력 시위는 하고 있지만 무력으로 막 미국을 때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거기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죠. 왜? 미국이 만만한 국가도 아니고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건드리면 이제 그때는 진짜 그냥 같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공멸을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랑 좀 예를 비교를 하자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러시아는 침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침공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무력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결국은 만만해 보인 거예요. 얘 건드려도 내가 그렇게 크게 탈날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특히 핵 보유국끼리는 건드렸다가 이거 3차 대전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처음에는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협정 때문에 안 쓰겠죠. 안 쓰다가 간단하게 만약에 중국이 질 것 같으면은 얘네가 핵 안 쓸까요? 반대로 미국이 질 것 같으면은 핵 안 쓸까요? 내가 어차피 죽을 상황이라면은 너도 죽어라가 이게 사람의 그 본능이죠. 아, 나 어차피 죽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나만 혼자 못 죽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지금 핵이라는 무기고 그런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건드린 거랑은 좀 얘기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확전이 되더라도 좀 금방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진정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애초에 거기까지는 안 갈 확률이 높고 가더라도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왜? 진짜로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세계 다 인류 멸망. 뭐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뭐 핵폭탄을 막 쏴올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두 개 다 미국이 중국 이겨가지고 중국 거의 다 망할 것 같아. 그럼 중국 당연히 핵 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죽어가는 국가에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핵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항공기가 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는 뭐 이제 지금 카톡방이라던가 뭐 주식 카페 이런 곳들에 막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구경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요쯤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얘가 이쪽으로 가냐, 일본으로 오냐, 그런 걸 보시면서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서 어떤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또 반응도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반응도 또 격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일단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애초에 언급을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가 여기다 선을 그어놨어. 야,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선 넘어오지 마. 오늘은 넘어오지 마. 이 선 넘어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너 아무리 친해도 너 진짜 그냥 내가 물어 뜯을 수 있어. 그렇게 경고를 해놓은 선인데 들어온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일단 뭐 무력 시위부터 해가지고 요 대만 인접한 뭐 요쪽 국가, 요 후지안 뭐 푸지안 뭐 요쪽 주변에서 지금 뭐 병력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뭐 기차 타고서 막 뭐 전차들 막 옮기고 막 그런 짤방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뭐 실제 진짜 현지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좀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이벤트라고 하면 뭐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벤트는 아니죠. 이벤트긴 하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나를 세우고, 요게 만약에 대만에 들린다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대만 들린다,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방문, 요게 대만 방문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섹터는 히토류, 그 다음에 오늘 대두 관련주. 왜?
얘네 대두 관련주는 최초의 미중 갈등 처음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스타트 끊었을 때 관세 마구 매겼던 관세 매기면서 가장 상징성으로 올랐던 종목이에요. 샘표랑 샘표 신품.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주축이 됐던 게 히토류죠. 히토류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에 가장 뭐 근간인 말 그대로 희귀한 흙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일단 미중 갈등에 대장격하고 있는 거는 히토류 관련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미중 갈등주에서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 여기서 뭐 이제 헬륨,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었어요. 태경 케미칼, SH 에너지 화학, 삼천리 자전거, 뭐 자전거까지 해가지고 뭐 수입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이 의약품은 제 기억에 중국에서 뭐 원료 사가서 미국이 만든다. 근데 이제 그거 중국이 수출 안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관련주들 보라텍, 하이텍팜, KPX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산물 관세 매긴다.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료주들은 왜 껴있지 여기? 사료주가 그때 움직였었나? 사료도 샘표 뭐 이쪽이랑 엮어서 움직였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돈육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체적으로 딱 관세 매기는 거 무역 전쟁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좀 문제긴 한데 무역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방문을 하냐 마냐가 일단 첫 번째고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이 그냥 무력 시위부터 해가지고 입으로만 하면은 다행이에요. 거기서 끝날 거예요. 뭐 관련해서 종목들이 뭐 시황이 한 일주 정도는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무력 다툼으로 어디선가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포끼리 뭐 진짜로 맞춰가지고 뭐 격추를 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은 좀 급이 다른 전쟁이 일단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정말 드문 가능성이긴 해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 이것도 만약에 중국 해가지고 진짜 무력 다툼 일어나서 전쟁 일어나. 그러면은 세계 3차 대전이죠. 세계 3차 대전이면은 이제 시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초토화예요. 종전 쟤네들이 뭐 미국이랑 중국이 일단 화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초토화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핵을 쏘냐 마냐 혹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그 병력의 배치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갖다가 전면전을 펼치냐 뭐 항모부터 해가지고 막 뭐 무기들 막 쓸 거 다 쓰고 막 하는지 아니면은 일개 부대만 해가지고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치고받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갖다가 후자처럼 그냥 한가운데서 그냥 대충 치고받고 하는 식이라면은 전쟁에 대해서 막 크게 확전될 가능성보다는 처음에 공포감으로 쭉 밀리더라도 그게 그냥 이어진다 싶으면은 이러면 얘네들 조만간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3차 대전 결국 가더라도 뭐 3차 대전 일단 무력 다툼이 일어나면 관련 일단 들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시장가로 저는 일단은 손절을 다 칠 것 같아요. 뭐 스윙 계좌든 단타든 다 정리할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에서 절반 정도는 금 이런 거를 좀 골드바 뭐 사 제껴놓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영향이 없고 뭐 그냥 진짜 미국이랑 중국만 서로 싸운다면은 시황 지수가 막 밀리더라도 그 구간에서 한번 낙폭 과대에 대해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뭐 RSI 뭐 19군 간다거나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래 하루에 내가 지금 현금이 뭐 얼마 있으면은 하루에 한 10%씩 뭐 한 10일을 산다거나 아니면 한 30%씩 아니 하루에 뭐 한 3%씩 30일을 살 생각 종목들 선정을 해놓고 그런 식의 분할 매수 요거까지는 근데 이제 좀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도 예상 외로 일어났죠. 뭐 근데 이제 미국, 중국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항상 뭐 시황도 그렇고 주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일단 한 번 정도는 상정을 해두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 최악이라는 거는 결국 터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최악인 거거든요. 최악의 가정을 해놨으면은 그게 터졌을 시는 진짜 증시가 말 그대로 끝장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 비중이라던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인 불안감이 일어난다. 그리고서 뭐 반응해서 이제 그냥 뭐 무역 전쟁, 무력 다툼보다는 무역 쪽으로 갔다가 일단은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겠죠. 무력 다툼은 진짜 좀 극단적인 거고, 사실 중국의 반응이 그냥 끝나진 않겠지만 뭔가 좀 뭐 수출 막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가 무역 전쟁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는 무력 다툼하면 그건 진짜 전쟁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 이어지면은 무역 전쟁에 힘을 주고, 히토류 대도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갈등주들, 그리고 세계적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무력 다툼만 아니면 무력 다툼이 아닌 상태에서 과하게 밀린다. 막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RSI 20 막 이런 거 코로나 때처럼 막 깨지고, 그런 식으로 막 전 저점 팍팍 깨지고 막 이게 600 가고 500 가고, 그런 곳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무역 전쟁, 아니 무력만 아니면은, 무력이 아닌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냥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갈등, 뭐 관세 부여하고 하는 걸로 이런 구간 온다? 그거는 저는 한번 인생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무역 전쟁 때문에 시황이 흔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는, 무역 전쟁은 결국에는 큰 이슈, 진짜 전 세계에 대해서 불황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미국도 중국도 무역 전쟁은 결국 관세거든요. 관세. 야, 우리나라가 미국이 중국 너한테 뭐를 이만큼 사와. 근데 거기다 관세를 막 50% 때려버려. 그러면은 중국한테 손해죠. 그럼 중국에서도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주요 물품들에다가 관세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막 50%, 70%. 그런 부분은 결국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구매처를 찾을 수 있겠죠. 다른 라인을 찾으면 됩니다. 뭐 막말로 갔다가 뭐 대두 뭐 저쪽에서만 구해요? 아니야, 다른 곳에서 구해오면 돼. 정한데? 야, 대두 생필품 아니야, 이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든 찾으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구입처를 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공급처에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바꾸면서 공백기가 생기면 그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세계 시황 자체가 뭐 그런 이슈로 밀린다는 거는 뭐 기업이 망하거나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냥 무서워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역전쟁, 미중 갈등, 관세 부여 같은 걸로 지수가 팍팍 깨지면은 그냥 무서워서 밀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막 진짜 막 도민으로 무너지고 요거랑은 벽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밀리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밀린다 싶으면 이제 또 해치 테마, 어디 막 히토류 얘네만 움직이냐, 혹은 그 와중에 뭐 이제 또 품절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격하면은 방산주도 좀 플러스는 해놔야죠. 방산주 뭐 최근에 움직인 수급 섹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이슈 막 전쟁 이쪽으로 갖다 엮일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세력주들, 뭐 빅텍, 스페코, 그 다음에 방산주들이 어딨냐, 뭐 한일단조, 요런 애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또 엮일 수도 있겠죠. 빅텍, 스페코 막 요런 것들. 퍼스텍도 오늘 오르긴 했었는데, 만약에 전쟁 쪽, 뭐 무력 요쪽으로 가면은 요런 방산주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좀 보실 만한 이슈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 항공기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시간이 8시인데 한 10시쯤이면은 얼추 방향성이 나오겠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냐인데.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별 내용은 아니고 사실 다 아시는 부분인데, 요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